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고민하면서도 정답을 찾기 힘들어하는 주제,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읽은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돈과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늘 관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 돈 관리 없이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돈 관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인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답하려는 책과 방송은 참으로도 차고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책과 방송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책 돈의 심리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모틀리 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투자 전문가이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는 직접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닌데요. 오히려 관찰자, 해석자로서 인간과 돈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정 투자 전략을 강요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돈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의 심리학은 왜 우리가 돈 앞에서 비이성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불안,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산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겉보기에는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무척 다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rich vs wealthy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ch 하면 소비적인 부자,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의미하고요. wealthy라고 한다면 실천적인 자산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부의 정의란 무엇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투자에 앞서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인가? 10년 안에 현금화를 노리는 사람인가? 1년짜리 단기 계획을 짜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데이 트레이더인가?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이다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를 지키려면 겸손함,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신중함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결국 부자처럼 보이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진짜 부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간과 인내심인데요.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높은 수익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투자를 유지했다라는 점이죠. 즉, 복리의 마법이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저자의 관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하우절은 독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기는데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잘 안 풀릴 때는 용서를,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리스크를 감수하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피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라. 짧지만 강력한 생활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모건 하우절 자신이 아주 단순한 투자 방법을 실천한다는 점인데요. 그는 소득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가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며 자신의 투자 상품을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가족 자산은 모기지가 전혀 없는 집, 현금성 자산, 그리고 몇 가지 인덱스 펀드뿐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으려 애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책 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금융 신호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장기 투자에 참여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모멘텀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단기 거래 쪽으로 움직이는 어느 정도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다. CNN의 어떤 평론가가 이 주식은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재미로 투자하는 10대인가? 가진 것이 얼마 없는 남편 잃은 노부인인가? 이번 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적을 맞추려는 헤지펀드 매니저인가? 이들 세 사람의 우선순위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특정 주식이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든 세 사람 모두에게 알맞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돈을 쓰는 방식마저 바뀔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교묘히 받아 소비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경하기를 은근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자동차, 주택, 옷, 휴가에 얼마를 쓰는지는 볼 수 있어도 그들의 목표, 걱정, 포부가 무엇인지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처럼 돈의 심리학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돈과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관점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답답하거나 재정적인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지갑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관점까지도 바뀌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의미 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